안녕하세요. 시간이 30분부터 수업이었는데요. 잘못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3기 시작이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항상 모든 시험들이 전부 다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 시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을 해서 어디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짧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길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출 쟁점 분석을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번 첫 주에는요, 우리 행정소송, 우리 거 기출 쟁점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송요건, 가구제, 심리, 판결, 무명항고소송, 기타 소송, 이제 그리고 기타, 행정심판도, 청구요건, 재결,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에 나와 있는 여러 쟁점들을 다 찾으셔가지고요. 이 쟁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보고 이 안에서 쟁점을 내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패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딱 이 주제를 봤을 때 핵심 쟁점이 뭐다라고 느낌이 안 오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또 추가적인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출 쟁점을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고지제도하고 청구기간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학원 스터디가요, 청구기간하고 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전 기간에 통해서 1, 2, 3기, 연기 1, 2, 3기 다 통해가지고 끼케 해봤자 한 2번 정도 다룰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쟁점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확인은 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고지제도를 못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제자는요, 기출된 거를 왜 못 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된 쟁점들을 전부 다 파악하시는 게 우선순위고요. 기출쟁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상한 거, 막 각진 거, 막 강사들만 알고 있고 강사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는 봐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쟁점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고시시험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가지고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이런 쟁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쟁점을 확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노무법인 양천은 노무법인 중 최대 매출 실적을 자랑하는 법인으로서 매년 경영 방침 및 영업상 핵심 기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경쟁법인의 노무사 갑은 노무법인 양천의 경영 노하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무법인 양천의 경영 방침 및 영업상 노하우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이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부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게 물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물음의 의미를 파악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거부처분도 처분이잖아요. 취소심판은 처분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실익은요, 물리적으로만 따지면은요, 거부처분도 처분, 얘는요 처분 대상. 그러면 심판 오케이. 그래서 인용 재결 받았어요. 점점점. 행정심판법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인용받은 경우에요, 그 뭐 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용 재결 받아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부, 의무 이행, 심판. 인용받았습니다. 자, 형성이 있고 이행이 있어요. 형성, 끝이죠, 끝. 신청대로의 효과를 바로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가 됐어요. 이행은요, 안 해요. 그러면 직접 처분하죠. 규정상
규정상 구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제가 끝까지 가요. 그런데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취소심판인 경우에는 구제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취소심판으로 제기해가지고 인용 판결 받아가지고 무언가 끝장을 보려면 여기도 재처분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왜? 이 인용 재결의 힘은요, 거부를 취소시키는 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인용 재결은요, 어떤 이행을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하고 이 힘은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처럼 권리구제를 완전히 이루어주게 하려면 이 힘이 필요한데 이게 명문의 규정으로 없으니까 49조 1항 반복금지요. 이게 기성력 규정이잖아요. 얘를 일반적 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여기다 쏙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처분의 대상으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걸 그렇게 법리적인 쟁점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49조 1항이 해석적으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자, 머리하고 꼬리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하고 꼬리는 쟁점의 정리하고 사안의 해결인데요. 그건 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뭐 개념이 좀 빠졌다, 그럼 감점 좀 당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몸통, 내용. 개념이 없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1.2점 감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10점짜리에서 1.2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그냥 감점 당하지 마시고 습관화 시키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개념, 어떤 걸 개념을 쓰시는 거예요? 행정법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개념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몸통, 학설하고 판례, 검토, 학설, 판례, 검토 세 개를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갑이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을 받았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자, 요 부분이죠. 인용 명령 재결. 자, 이렇게 인용 재결은요,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형성 재결하고 이행 재결. 요때는 이게 명령 재결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쓰면은요, 이행 명령 재결, 요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인용 명령 재결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분을 안 하고 있죠. 처분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행 명령 재결을 받으면 49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를 처분청이 해줘야 되는데 처분청이 안 해주니까 직접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갑이 직접 처분을 한다? 아니죠? 직접 처분을 신청한다예요. 자, 그럼 답이 한 줄이죠? 갑은 직접 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그 한 줄의 답에서 나오는 쟁점이 뭐예요? 직접 처분이죠. 그래서 직접 처분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요건하고 절차하고 효과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겠죠. 자, 3번은요. 갑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그런데 소송 중에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이 도과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됩니까? 자료를 폐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이제 소를 제기를 했죠? 소 제기를 했고요. 소송 중에 자료가 폐기됐습니다. 원래 판결을 통해 가지고요. 재처분 의무를
발생시켜서 재처분 의무를 발생시켜서 이 재처분으로서 정보 공개 처분을 받아가지고 권리 이익을 향유해야 되는데 자료가 폐기됐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제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각각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지든 이기든 일단 뭐가 된 거예요? 이겨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폐기돼서 없는 거잖아요. 이제 협의 소액이 부정이 돼서 각하 판결을 해야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간단한 가볍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물음만 정확하게 읽으셔도 답을 찾는 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기시면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시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상이 취소 소송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 하명, 거부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왜? 두 개가 목적이 다르거든요. 하명은 하명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고 거부는요 신청에 따른 직접 어떤 그 효과를 향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개는 목적적인 부분에서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자, 위법성 판단 시점. 통상의 하명은 어떻게 되죠? 처분 시 vs 판결 시. 자, 판례는 처분 시로 가죠. 처분 시의 의미가 뭐예요? 처분 당시에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겠다. 그 이유는요?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의 사후 통제를 통한 구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성 판단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처분시 해놓고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시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논의예요. 논의 주소가 이제 조금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형성소송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 시점에서 권익 침해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어떤 그 상태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부는요. 거부도 마찬가지로 처분시하고 판결시가 있습니다. 판례는 처분시예요. 판례는 처분시인데 거부 처분인 경우는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 판결을 받습니다. 자, 한 요쯤에서 이제 거부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처분시로 판단을 해버리면요. 처분시로 판단을 해주면요. 자, 이때 원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으니까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인용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다시 거부를 하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나 이겼는데 왜 거부했어? 기성력에 반하는 거 아니야? 기성력에 반한다는 것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송 걸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상으로 기성력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분 당시 이 법이었어. 괜찮아. 기성력에 반하지 않아. 이거 적법한데? 어떻게 돼요? 기각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각입니다. 맞죠? 최종적으로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받을지 못 받을지 이것에 대한 확정적인 확답이 권리구제의 어떤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괜히 이 뒤의 과정을 만들지 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이 뒤에 있는 걸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해결의 일회성. 일회적 해결 목적이에요. 일회적 해결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부인 경우에는 판결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주장이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사정은 처분청은 처분할 당시에 여기 뭐 이런 뭐 어떤 요런 내용들만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처분청이 전혀 판단하지도 않았던 사유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의무 이행 소송을 우회적으로 도입시키는 꼴이 돼버린다. 판결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판례도 그러한 취지를 인정해서 처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취소 소송의 위법성 판단 시점에 대해서 썼죠? 만약 이게 항고 소송의 위법성 판단 시점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면 뭐가 더 추가돼야 되죠? 취소 소송 말고 무효 그리고 부작성 맞죠? 두 개죠? 얘는 판결시다. 얘는요 상동. 이렇게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인지 그 내용으로 정확하게 체크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넘어가시면은요 갑은 학교 용지를 을에게 임대하여 건설된 수영장에 정기 수업의 일환으로 수영 강습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수영장 이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관할 교육청 교육장병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갑에게 이는 사립학교법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항에 징수한 수영 강습 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추후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갑은 교육장병의 권고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자, 문제의 기초 세 가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주인공, 대상, 물음. 주인공, 대상, 물음. 주인공 누구예요? 갑. 갑은 누구예요? 갑은 그냥 국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권고는 누가 한 거예요? 권고는 교육청 교육장병이네요. 교육청 교육장이니까 교육감이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교육장. 요건 행정청이 되겠네요. 주인공 찾았죠? 이렇게 뭘 합니까? 권고를 했어요. 사실관계가 이렇게 간단히 나왔죠? 사실관계가 나왔죠? 자, 보세요. 행정구제에서 빠질 수 없는 거. 행정구제에서 빠질 수 없는 거. 행정구제의 핵심. 무엇을 중심으로 행정구제가 쫙 나눠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작용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대상 맞죠? 구제는 항상 대상이 없으면 구제할 게 없단 말이에요. 구제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고가 대상이구나 라고 찾았어요. 그럼 권고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상의 하명 아니고 거부처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아니고 법규명령 아니고 행정계획 아니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행위 남아있잖아요. 맞죠? 사실행위. 그럼 이거 사실행위 쪽이구나. 처분성이 문제겠구나. 자, 교육장병의 권고를 대상으로 자, 첫 번째 유형이요. 권고를 대상으로 어떠한 구제 가능. 자, 요거는 뭡니까? 구제 수단을 묻는 것. 맞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문제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구제 수단이 특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소송 요건, 본안, 판결. 맞죠? 소송이 특정되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너무 쉬워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이거는요,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떠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주장은 타당한가. 이건요,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제3자가